여러분 제가 사별성 때문에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빨간 펜 한번 꺼내봐. 빨간 펜 나왔어. 헬로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 보낼 헬머였습니다. 자, 오늘은 가짜뉴스 조직이 스테이지 2 성원장 시리즈 번외편 하나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화 아이템인데요, 이 썸네일 보시면 우리 그 원장님이 주호민 작가, 유튜버로는 이제 펄씨, 그분은 이렇게 걸어다가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집에서 자고 있던 주호민을 왜 끌어다 붙인 거야? 쟤들한테 그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송재준 원장님한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난 4.3 사건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장님 말이죠, 신념적 우파라기보다는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그냥 주호민 작가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지가 장사가 되니까 코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죠, 이분은. 오늘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장사를 하던 그 모양을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신과 함께라는 웹툰이 아주 큰 히트작이었죠. 그리고 그 웹툰 자체가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 수천만의 관객을 이제 동원하는 등 굉장히 영화적으로도 성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봤어? 이 신과 함께를 보지 않고 떠든다. 이게 우리 원장님의 이번 영상의 유일한 팩트입니다. 썸네일에다가 그 사람 얼굴을 버젓이 박아가지고 비평을 한다면서 장난하냐 진짜? 심지어 이번 영상에서 까고 있었던 그 주호민 작가의 인터뷰 자체도 제대로 안 봤어.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거짓의 향연이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뒤에 이어지는 그 헛소리들, 상당한 이유가 보지도 않고 떠든다, 그거에서 시작하거든요. 과연 봤다 한들 헛소리를 안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원장님의 거짓말 쇼를 한번 보시죠. 주호민 작가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용산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재개발 그 관련돼가지고 보상금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이제 시위를 하셨다가 화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화재가 생겨가지고 또 이제 몇 분이 이제 목숨을 좀 잃는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해요. 웹툰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재개발에 밀려서 사라지는 동네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무엇을 도대체 지키고 싶었냐, 이게 일단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면, 사라지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요. 잊혀가는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주호민 씨는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재개발에 밀려 가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지켜주고 싶었다라는 게 주호민 씨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어떻게 지키겠다라는 겁니까? 이게 존나 웃겨. 이 3초 응시하는 게 존나 웃겨. 어떻게 지키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우리가 모자이크를 처리를 하긴 하는데,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그 400번의 구타 같아. 내가 의문스러운 게 이거예요. 아니, 나하고 같은 인터뷰를 읽었는데 도대체 뭘 본 거야? 방금 네가 읽었잖아요. 원장님이 얘기한 저 대목 있죠. 사라지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게 철거민이다. 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 주호민 작가가 얘기했다. 우리 원장님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완전 날조예요. 실제 인터뷰에서 주호민 작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인터뷰 원문입니다. 자, 기자가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지키고 싶었나? 자, 그러니까 주호민 작가의 답변이 이겁니다. 사실 굉장히 멋진 대목이에요. 자, 만화 원피스에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잊혔을 때야 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제주도 신화를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그걸 바탕으로 신과 함께 등 이것저것 만들었는데요. 신화가 생명력을 이어가려면 창작물이 계속 나와야 해요. 제주도 신화가 알려진 걸 기쁘게 생각해요. 사라지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요. 잊혀가는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민담과 설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작품을 능력이 되는 대로 해나가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철거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니, 진짜 너무하잖아. 너무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주 단순한 국어 지문 해석이에요. 주호민 작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키고 싶다고 했던 거, 그게 뭡니까? 원피스는 아니 야. 원피스 물론 지켜야지. 조민 작가는 파괴왕인데 언급하면은 더 막... 성재준이라고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자, 좋아. 그러면 쉽게 사지선다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주호민 작가가 지키고 싶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원피스, 2번 제주도 신화, 3번 철거민, 4번 앙시앙 레짐 시대의 자유주의자.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자,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 제주도 신화. 이거를 바탕으로 신과 함께를 창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담과 설화 뭐 이런 거 지키고 싶다.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생명력을 가지려면 재창작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게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재개발에 밀려가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지켜주고 싶었다라는 게 주호민 씨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철거민 지키고 싶다고 한 얘기 어딨냐고. 단어도 만들고 안한 인터뷰도 만들고 자유주의자도 제 맘대로 만들고 라디오는 뭐 우파로 만들고 뭐 다 만들어. 창조자야, 창조자. 이 인터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없는 대목이거든 이게. 근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왜곡을 해버리는 거야. 그야말로 이거는 뭐냐, 사기를 치는 거야, 사기를. 칸트 책이나 김상환 교수님의 그 기사, 그거 인용한다고 사기칠 때, 그때도 사실 사기 수법 똑같았죠.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은 것만 이렇게 딱 따다가 그 문장의 앞 뒤에 있는 거, 그거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쫄릴 것 같은 말이죠, 출처를 얘기를 안 합니다. 자, 100번
번 양보해서 신과 함께 이승편의 모티브 중 하나 용산 참사인 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과 함께 이승편을 어떤 기분으로 썼나? 자, 이거에 대해서 조민 작가의 답변이 이거죠.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만든 것 맞습니다. 원작에서 6명의 저승 명부가 나오는데요. 철거민 5분과 경찰 1분이 돌아가신 걸 표현했습니다. 그런 일은 어디서든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소멸한다고 생각해요. 재조명하면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철거민 5분과 경찰 1분이 돌아가셨다. 사람이 6명이나 죽은 끔찍한 참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이 완전히 실패하고 난 뒤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그 참사가 잊혀지면 안 된다. 그런 사건을 잊었을 때 우리 사회가 그 사건을 통해서 반성하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철거민을 지키자! 이런 정치적 구호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거는 포괄적인 휴머니즘에 대한 얘기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작가를 끌어다가 억지로 자기 정치적 프로파간다에다 그냥 끼워 맞추는 행위. 이거를 지성을 가진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철거민들. 와, 오빠 거의 무섭다 진짜. 상도덕이 없어. 지가 그냥 우파 코인 좀 타먹어보겠다고 아주 그냥. 그리고 말이죠, 헛소리의 규모가 계속 커집니다. 원래 거짓말을 하면은 피노키오의 코가 계속 자라듯이 계속 커져.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형법에 저촉될 수 있을 것 같은 명예훼손성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재개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민 씨가 지금 어느 곳에서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민 씨의 작업실도 재개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발전된 공간, 그 공간에서 지금 조민 씨가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글쎄요, 조민 씨가 개인적으로 어디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곳이 됐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재개발의 결과입니다. 조민 씨의 주장대로 재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민 씨의 작업실도 없겠죠. 조민의 주장이 재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진짜 단 한 번도 안 나오거든. 졸라 뻔뻔해.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자기 거짓말을 키우게 됩니다. 조민 작가는 그런 말 하진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스무스하게 얘기하니까 진짜인 것 같잖아. 하지도 않은 말을 그냥 떠드는데 지 영상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안다니까. 칸트가 그렇게 주장했었죠. 현대식 자본주의를. 바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민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런 거야.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끼면 돼요. 그리고 아니 조민 작가 작업실이 어딘지 모른다며. 그러면 도대체 말을 왜 하는 거야? 말 안 하면 되잖아. 모르면. 아니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게 재개발의 결과인지 나발인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물론 재개발의 결과겠지. 조선시대에는 거기가 개발이 안 됐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해요. 부동산이 왜 나와 갑자기 거기서? 네가 뭔데 남의 부동산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왜 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그러냐고 도대체. 제임스 카메론 빌딩 있는지 부동산 투자했는데 왜? 사실 아바타야말로 재개발 투쟁 반대? 그렇지. 살고 있는데 쳐들어가가지고 재개발하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나는 거잖아 그게. 반대 투쟁하고 막 그러잖아.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 부동산 투자 안 하셨는지. 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뭔가 사라진다라는 거, 쫓겨난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뭔가 우리의 어떤 애달픈 심정을 이제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참 불쌍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주고 싶다. 오케이,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교롭고 너무 냉철하다라고 비판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은 원래 냉철한 것이죠. 경제라는 것은 원래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거, 정치라는 것은 원래 감정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냉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냉철하니 냉혈하니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냉정한 거하고 냉철한 거하고 냉혈한이라는 말은 다 다른 얘기거든. 근데 냉자가 들어가니까 냉자 돌림 집안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같은 말이라 이거야. 막 갖다 써. 특히 말이죠 원장님, 자신있게 쓰신 그 냉혈한이라는 말 있지? 그런 형용사는 없어요. 국어사전에 뭐라고 등재되어 있는지 알아? 명사. 근데 이 냉혈한이라는 명사는 말이죠, 인정머리가 없는 인간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거든. 겁나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 양반이 냉혈한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느냐? 냉혈한 현실주의자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원장님,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다음에는 그냥 냉철한 사람이라고만 쓰세요. 언어 창조자 성재준 잘못 쓰고 있는 거야. 님이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별성 때문에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빨간 펜 한번 꺼내봤어. 빨간 펜 나왔어. 자, 그리고 원장님, 정치에 냉철?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 인간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말이죠, 막 사람을 찍어 누르고 그런 폭력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치를 권력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맞지 않아요? 아니야. 너도 이만 정치권에 있다는 인간이 모습 안 본 사람이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식한 소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정치 혐오죠. 정치의 본령은 원래 개인들 간의 이익 충돌을 중재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정치라고. 굳이 냉철이라는 단어를 정치에 집어넣고 싶으면 개인이나 집단의 분출하는 감정을 적절하게 조율해서 냉철하게 조직해내는 거, 그게 바로 현대 정치란 말이죠. 근데 원장님 뭐라 그래? 정치에선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매우 정서적이고. 그럼 우리 정치는 소위 이제 정서법이라는 게 있을 만큼. 근데 문제는 시민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인은 정치를 할 수가 없어. 시민들의 분출하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정서를 받아내지 못하는 정치를 도대체 어디다 써?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원장님은 항상 저의 생각보다 한 걸음 더 나가시는 분이에요. 자, 잊혀가는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일종의 병리적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언더도그마적인 현상인 것인데, 제가 뭔가 안다는 듯이 인용했던 저 말 있죠. 언더도그마라는 단어. 저 단어 자체가 주호민 작가가 해당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철거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철거민의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자는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하고 고결하며 강자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믿음, 언더도그마라고 한대요. 사실 강약과 선악은 전혀 상관없는 가치인데도요. 아, 이게 아닌데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박성호라는 캐릭터를 긴급 투입했어요. 방학 때 철거 용역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낼 수 없는 대학생이었어요. 딜레마에 빠진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창작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자세입니까? 자기가 그런 언더도그마 상태에 빠질까봐. 그러니까 철거민들을 약한 존재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편드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작품을 그리게 될까봐 일부러 대치되는 딜레마적인 캐릭터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 원장님이 후려친 거랑 완전 정반대죠? 근데 이 말이 멋있어 보이니까 이걸 훔쳐다가 그걸 왜곡해서 정작 주호민 작가를 욕하는데 동원해? 양심이 있으라고, 양심이! 그러면 세상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도덕적인 일종의 병리 현상이다. 주호민 작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봐. 우리 사회의 도덕적 병리 현상은 바로 니네 가짜뉴스 만드는 인간들이야. 정신을 좀 차려. 자, 이어서 또 우리 원장님 한번 보시죠. 재개발에 밀려가지고 자기 삶의 터전을 잃었다.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상금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 만큼 많이 보상금을 준다라고 한다면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인 심리적인 욕구인 것이고, 세금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딱 그 꼴인 것인데, 자기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세금을 그냥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마두로 대통령 같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양반이 무슨 유명한 사람 인용한다고 할 때마다 너무 웃긴 게, 세금이 자기 돈이 아니라는 얘기에 밀턴 프리드먼이 필요한 거야? 아니, 그럼 세금이 자기 돈이 아니지, 세금이 개인 돈이 아니지, 밀턴 프리드먼이고 나발이고.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기가 받고 싶은 것보다 많이 받고 싶은 거, 그게 무슨 이상한 일입니까?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많이 받고 싶지 적게 받고 싶겠어? 우리 원장님만 해도 최근에 그 가짜뉴스 유튜버들이 쥐들 영상에 노란 딱지 붙는다고 광고료 못 타먹는다고 그냥 징징거려가지고 무슨 뭐, 아니 그게 네 개인 돈이야? 광고주들 돈이잖아. 광고주들이 광고 집행을 안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왜 뭐라 그래?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다가 나가야지. 에라이. 노딱 붙기 싫으면 광고주들이 싫어하는 영상을 만들지 말라고. 가짜뉴스 안 만들면 되잖아. 자, 철거 때문에 그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이나 유무형의 자산을 잃게 된 사람들이 적절한 보상금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협의를 한다. 아니, 이런 얘기에 뭔 베네수엘라까지 나와. 아니, 뭐 마두로까지 나오냐고. 아는 게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자기 아는 걸 동원하려고 그래요. 그거랑 이거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원장님. 베네수엘라 잘 모르는데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복지해주고 돈 틀어주는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이러고 돌아다녔거든. 그렇지, 그렇지. 이게 유행이지. 그러니까 최신 이템이지, 이템. 고백명에서 쓰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리스였는데 원래 그랬어요. 요새 베네수엘라로 옮겼어. 그전에는 아르헨티나였어요. 70년대, 80년대 아르헨티나 떠들다가 그 다음에는 영국 얘기 좀 하다가 영국병이 그래서 그때 왠지 망한 것 같은 나라들을 끌어오는 게 특징이에요. 한국 우파들이 맨날 그래.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어요. 용산 참사 당시에 철거민들이 왜 그 싸움을 했는지, 철거민들이 왜 지금 저런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런 남의 어려움 따위에는 전혀 공감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내 아까운 세금 그러면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그 돈까지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얘기한 대로 냉혈한이야 그냥. 그리고 용산 참사가 왜 일어났는데, 그 당시 갈등의 주체는 재개발 조합하고 철거 대상 세입자들이에요. 정부가 세금 퍼주는 게 아니라고. 조합 측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이 주거 이전비하고 휴업비 이것만 주겠다. 그러면 그 돈으로는 용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시에 철거민들의 요구가 뭐였느냐, 철거하면 당장의 생계를 잇기가 어려우니까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용산 참사 문제는 오히려 왜 개발을 했느냐 이게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속도전을 했느냐, 왜 굳이 공사를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한겨울에 강제 집행을 해야 했느냐, 그래서 결국 이런 참사가 발생하게 됐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리고 이 철거민들,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게 불쌍해서 돈 주는 게 아니라고. 원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정당한 권리에 대한 보상 범위를 합의하고 조정하는 거, 그거 역시 당연한 권리라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주호민 씨를 필두로 해가지고 주호민 씨의 주장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제가 좀 기분 나쁜 질문을 좀 한 가지를 던지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따뜻한 이타주의자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냉철한 이타주의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 영상의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냉철한 이타주의자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그거에 어울리는 사람은 오히려 주호민 작가예요. 자기 창작물에서 철거민들을 다루면서도 동시에 냉정함을 잃지 않고 그 반대편에 있는 딜레마적 인물을 집어넣어서 용역
가족들한테도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들 나름의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런 게 냉철한 이타주의지. 너는 용산 철거민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주는 대로 받으라 이거야. 봐봐, 이거는 이타주의는 확실히 아니고, 냉정한 이타주의도 당연히 아니고, 그냥 냉혈한이야. 재준아, 남들도 좀 돌아보면서 살자. 자, 오늘도 거짓말쟁이 우파코인 장사꾼 성재중 원장님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헬 예! 저분 내려올 수 있나요? 누구? 내려올 수 있지. 아니 참 못 내려와. 아, 그래. 못 내려온다잖아요. 쟤 왜 이렇게 정신사납지? 주인들은 안 그런데. 반갑습니다 이모들입니다. 주인이 안 그런다는 건 회의적입니다.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딱 모아가지고 1분짜리 찍으면 재밌겠다. 오케이, 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핫CP에서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핫CP가 하는 성재준.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네, 걱정하세요. 아직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영상이 언제 나왔냐면 그 광화문 그 집회에서 우리 전 목사님께서 헌금함 돌린 이후에 나온 거거든. 그 전에는 기독교 관련한 어떤 콘텐츠도 없어. 오빠 내에서도 욕 많이 먹었어. 그렇지. 대놓고 거기서 막. 아, 뭐 저 캡처 화면도 있더만. 자, 이제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근데 오빠 내에서도 그렇게 욕하는데 그 다음날 성대준이는 이거다. 합시다. 이거다. 나도 헌금함을 유튜브에서 돌려야겠다. 아, 저 미친 진짜. 때문에 언젠가 우리 채널 정지 먹을 것 같아.